김민철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철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철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손이 떨렸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었다. 단 한 번의 면접 자리, 그는 몰랐다. 눈앞의 소년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폭로된다.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만든 10년의 비밀. 회장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보다 진한 진심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입니다. 38살 강릉 바닷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째 변하지 않는 습관이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동해 바다가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 같아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바다는 검푸른 색이에요.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번지기 시작하네요. 곧 해가 떠오를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은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바닷바람에 섞인 소금기와 해조류 냄새가 코끝을 스치죠. 이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블루웨이브라는 간판이 달린 제 카페 앞에 도착했어요. 파란색 페인트가 살짝 벗겨진 나무 간판이지만 바다를 닮은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순간 어제 남은 원두 향이 코끝에 퍼집니다. 전등을 켜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켜요.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웅웅거리며 깨어납니다. 원두를 갈고 탬핑을 하고 첫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죠. 진한 갈색 크레마가 컵 위에 고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네요. 이런 순간이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태수 교수님.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대한해운그룹의 회장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10년 전 제가 해양학 연구를 그만둘 때까지 저의 지도교수셨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화가 많이 나셨던 게 기억나네요. 유진아, 내가 이렇게 포기할 줄은 몰랐다. 그때 교수님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연구를 계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카페 앞 벤치에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벌써 와서 앉아 있어요. 손에는 수학 문제집을 들고 있네요. 지난주부터 매일 아침 6시쯤 나타나서 1시간 정도 문제를 풀다가 사라지는 아이예요. 첫날에는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걱정이 되어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지우야, 오늘도 일찍 왔네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맑고 똘똘한 눈동자예요. 뭔가 성숙한 면이 있어서 9살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여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히네요. 요즘 아이들 치고는 정말 예의 바른 편이에요. 벌써 몇 문제나 풀었어요?
12문제요. 오늘은 확률 단원이에요. 확률이라고요? 초등학생이 확률 문제를 푼다니. 궁금해서 문제집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우의 풀이 과정을 보니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대단하네요. 수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네, 숫자들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가 좋아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는 것처럼요.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랄까요? 분명 처음 만난 아이인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저씨, 커피 향이 파도 냄새랑 비슷해요. 지우가 갑자기 말합니다. 바람이 카페 쪽에서 불어와 원두 향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정말 묘한 표현이네요. 커피 향과 파도 냄새가 비슷하다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말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다 깊은 맛이 나거든요. 겉으로는 쓰지만 안쪽에 단맛이 숨어 있어요.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네요. 지우도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어요. 지우야,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일찍 나와도 괜찮나요?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찍 나가세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다가 여기 와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군요. 부모님 이야기는 하지 않네요. 더 자세히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아침은 먹고 왔어요? 아니요. 할머니가 바쁘셔서요.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침도 못 먹고 나온 아이가 벤치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니. 그럼 아저씨가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줄까요? 토스트나 샌드위치 같은 거요. 지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어요. 괜찮아요. 돈도 없고요. 돈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요. 잠시 망설이던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 고맙겠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 햄치즈 토스트를 만듭니다. 식빵에 햄과 치즈를 올리고 버터를 발라 팬에 굽죠.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배가 고팠나 봐요. 꼬르륵 소리가 들려오네요. 따뜻한 우유와 함께 토스트를 가져다 주니 지우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예요.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네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순수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언제부터인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지우가 토스트를 다 먹고 우유를 마시는 동안 저는 카페 준비를 마저 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메뉴판을 밖에 내놓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지우라는 아이를 만난 후로 마음 한구석이 어수선해졌거든요. 이 아이에게서 느끼는 이상한 친근감의 정체가 뭘까요? 아저씨, 저 이제 가볼게요. 할머니 깨시기 전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요. 조심히 가고 내일 또 와요. 지우가 문제집을 가방에 넣고 일어납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뛰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네요.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중요한 뭔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변하지 않는 바다의 리듬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리듬과 달리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지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시면 어김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아이인데요. 뭔가 이상해서 계속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11시가 넘어서야 지우가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옷이 구겨져 있고 얼굴도 창백해 보여요. 뛰어온 것 같은데 숨을 헐떡이고 있네요. 급하게 밖으로 나가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많이 늦었네요. 아저씨, 엄마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걸 보니 울었나 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와 산다고 했는데 오늘은 엄마 이야기를 하네요.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은 아이가 너무 불안해해서 차근차근 들어야겠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도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깨어나시면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두껍고 정성스럽게 정리된 자료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종이를 보니 태수혜운 채용 면접 일정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수혜운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집니다. 노태수 교수님의 회사잖아요. 10년 만에 듣는 이름인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네요. 이걸 어디에 전해야 하는 거야? 태수혜운 본사요. 엄마가 오늘 면접이 있었는데 못 가게 됐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우의 엄마가 태수혜운의 면접을 보러 가려던 거군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서 못 가게 된 거고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AI 항로 계산 자료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도 보입니다. 지우야, 아저씨가 대신 가서 전해드릴게요. 너는 병원에 가서 엄마랑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할머니가 혼자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른들이 할 일이 있다면서요. 9살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이 중요해 보이는 서류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요. 그럼 아저씨랑 같이 가자. 서류 전해주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거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도한 표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네요. 카페 문을 잠그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된 소형차지만 잘 달려줄 거예요. 태수해운 본사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평소의 활발한 모습과는 다르게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엄마가 걱정되나 봅니다. 지우야, 엄마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컴퓨터 일을 하세요. 배가 다니는 길을 계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항로 계산이라고 하면 해양학과 관련된 일이겠네요. 그래서 AI 항로 계산 자료 같은 걸 준비하셨나 봅니다. 태수해운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고층 빌딩이에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리셉션 직원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면접 관련해서 왔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대신 서류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킵니다. 15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면접이 곧 시작될 예정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AI 해상 물류 시스템 개발팀 면접이라고 적힌 회의실이 보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 면접자 김미영 씨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시게 되어서 대신 서류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가장 왼쪽에 앉은 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서류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류를 전해드리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노년의 남성이 들어오시네요. 70세 정도로 보이는 분인데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눈빛이 예리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노태수 교수님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노태수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죠.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은사님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새긴 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회장님도 저를 알아보셨나 봅니다. 눈이 살짝 커지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시네요. 하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가십니다. 무슨 일인가요? 임원 중 한 명이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지우를 바라보십니다. 이 아이는 누구죠? 면접자 김미영 씨의 아들입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지우에게 고정됩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가 엄마 대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요. 회장님이 지우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무릎을 굽혀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시네요. 아이야, 아빠 이름이 뭐라고 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여요.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노준호요. 그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몸이 경직되시네요.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준호라는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잠깐, 모두 나가주시겠습니까? 임원들이 서둘러 회의실을 나갑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회장님과 저, 그리고 지우만 남았어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표정이에요. 손을 뻗어 지우의 어깨에 살짝 올려놓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아이야, 엄마 이름이 뭐니? 김미영이요.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뭔가 기대했던 답과는 다른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지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인데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을 입고 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네요. 회장님,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냉정합니다. 회장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의 익숙함이 느껴져요. 아, 선영 이사님이군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회장님이 오선영 이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의 시선은 이미 지우에게 향해 있습니다. 날카롭게 아이를 훑어보더니 회장님께 다가갑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아이가 노준호의 아들이라고 하네요. 오선영 이사의 표정이 순간 경직됩니다. 하지만 금세 냉정함을 되찾고 고개를 저어요. 회장님,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노준호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것 같은 말투예요. 회장님의 기대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현실적인 지적이었죠. 하지만 회장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유나 양은 이미 오선영 이사가 말을 멈춥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중단한 것 같아요. 회장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저는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유나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우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얇은 연습장인데 빼곡하게 숫자와 공식들이 적혀 있어요. 아저씨들, 엄마가 만든 자료에 틀린 게 있어서 제가 고쳤어요. 갑작스러운 지우의 말에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오선영 이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노트를 받아듭니다.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데 노트를 펼쳐보던 오선영 이사의 표정이 변합니다.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뜨더니 회장님께 노트를 건네드려요. 회장님, 이걸 보세요. 회장님이 노트를 받아 살펴보십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게 정말 아이가 한 거야? 지우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서 상하이로 가는 항로 계산에서 해류 변수를 빼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 봤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9살 아이가 전문적인 항로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오선영 이사가 노트를 다시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회의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회장님, 이 계산이 맞습니다. 우리 개발팀에서 놓친 부분이에요. 회장님이 지우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힙니다. 지우야,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길을 찾으려면 바람과 물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회의실에 있는 어른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복잡한 계산을 9살 아이가 척척 해낸 거예요. 오선영 이사가 회장님께 다가가 속삭입니다. 회장님, 일단 이 자료를 개발팀에 넘겨서 검증해 보는 게 어떨까요? 아이의 능력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죠. 회장님이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깊은 관심이 담겨 있어요. 지우야, 너희 엄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니? 컴퓨터로 배가 다닐 길을 만드는 일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세요. 회장님과 오선영 이사가 시선을 주고받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아요. 선영 이사님, 김미영 씨의 이력서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계산이 정확한지 개발팀에 확인 요청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선영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지우를 바라보고 있어요. 회장님,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선영 이사님,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으십니다. 일단 업무적으로만 판단해보죠.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생각하고요. 오선영 이사가 입술을 꽉 다뭅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네요. 회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유진 씨, 오랜만이네요. 10년 만에 듣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교수님, 아니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강릉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아련해집니다. 아마 제가 해양학 연구를 그만둔 일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예전 일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지우가 노트를 정리하며 가방에 넣습니다. 아저씨, 이제 병원에 가봐야 해요. 맞습니다. 지우의 엄마가 병원에 계시죠? 이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깜빡할 뻔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지우야, 엄마가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오선영 이사와 회장님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능력은 확실해 보이지 않나요? 능력과 혈연 관계는 별개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의 오선영 이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우라는 아이 주변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가서 지우의 엄마를 만나보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직 새벽 6시인데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했을까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네요. 여보세요? 혹시 한유진 씨 맞으신가요? 저는 데일리 뉴스 기자 김태환입니다. 기자라고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노태수 회장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 중인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노태수 회장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제 회사에 다녀온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당사자이십니다. 곧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급하게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노태수 회장, 불법 입양 의혹의 소년과 극적 재회.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보도되어 있는 거예요. 지우의 이름과 나이, 심지어 아버지 이름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언론에 흘린 거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지우를 노태수 회장의 숨겨진 외손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법 입양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다니. 지우가 이 기사를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카페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2~3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한유진 씨 맞으시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노태수 회장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이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황급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문을 두드리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침 7시쯤 지우가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벤치에 앉으려다가 기자들을 보고 멈칫했어요. 카메라가 지우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빨리 안으로 들어와. 아저씨,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죠. 카페 안으로 지우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기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우야, 괜찮아. 아저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요. 아저씨,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군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나 봅니다. 응,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 제가 아빠 이름을 말해서 그런가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나셨어요. 괜한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한유진 씨, 나와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이는 어디 있나요?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우를 계속 여기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뒷문으로 나가자. 카페 뒤쪽에는 작은 출입문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문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유용하겠네요. 지우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뒤쪽에는 기자들이 없었어요. 산책로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닷가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서 지우를 달래줬어요. 지우야, 내가 잘못한 게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제가 아빠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면, 그건 당연히 물어보면 대답해야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지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경련하듯 떨리고 있어요. 엄마도 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화나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말해줄 게 있어. 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저씨는 오래전에 유나라는 친구가 있었어. 유나요? 응. 노태수 회장님의 딸이었지. 그런데 유나는 어릴 때 가족과 헤어졌어. 지우의 눈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유나가...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절대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어른들이 복잡하게 만든 문제를 아이인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지우가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에요. 아저씨, 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노출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일단 할머니랑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아저씨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저씨.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우라는 아이를 만난 것도 10년 만에 회장님을 다시 본 것도 모두 우연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인가 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우가 제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에 휘말리게 된 게 안타까웠어요. 지우야, 아저씨가 꼭 지켜줄게. 작은 약속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안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야 기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지우를 할머니 집까지 데려다주고 카페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카페는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어두워진 수평선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고요한 밤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연구실이었어요. 늦은 밤까지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나가 울면서 들어왔었죠. 유진아, 나 어떻게 하지? 유나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슨 일이야? 아빠가 준호 오빠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노준호는 유나가 사귀던 남자친구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유나는 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데?
집안이 안 맞는다고. 아빠는 내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아들이랑 결혼하기를 바라셔. 노태수 교수님은 그때부터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해운업계에서 명성이 높으셨고 딸의 결혼 상대에 대한 기준도 높으셨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유나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유나는 노준호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교수님과 연을 끊고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유진아, 아빠랑은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 거야. 유나야, 그래도 가족인데. 아빠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유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집을 나간 후로 유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반년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나와 노준호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유나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유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유나가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약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면 아이는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비서를 통해 더 이상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씀만 전해왔어요.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따뜻하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유나의 마지막 선물 같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대학원생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죠. 그때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릉에 사는 김미영 씨와 그분의 어머니였어요. 미영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입양을 원하고 계셨죠. 이 아이를 잘 키워주시겠어요? 물론이에요. 정성껏 키우겠습니다. 미영 씨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우라고 지어줬어요. 지혜롭게 자라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언젠가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 그때부터 저는 지우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강릉에 내려가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3년 전 미영 씨가 병에 걸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우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강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카페를 열어서 미영 씨 가족을 도우면서 지우를 가까이서 돌볼 수 있게 됐죠. 지우는 제가 그냥 아는 아저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9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제 회장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변함없는 바다의 리듬이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어요. 유나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지우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이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을 거고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들여다봤습니다. 노태수 회장님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어요. 10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였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외손자가 살아있다는 걸 아실 권리가 있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건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번호를 보고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카페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태수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시네요. 유진 씨, 회장님 어떻게, 아이는 어디 있나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학교에 갔을 거예요. 오후 3시쯤 되면 올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카페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창가는 꽤 운치가 있어요.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 커피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내린 아메리카노였어요. 회장님은 커피를 마시며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유진 씨, 어제 전화 받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3시 정각, 지우가 카페 앞에 나타났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지우가 회장님을 보고 멈칫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지우를 보며 회장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회장님이 시험지를 받아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 제 시선이 지우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작은 팔찌가 손목에 차여 있었어요. 바다 조개로 만든 소박한 팔찌였습니다. 회장님도 그 팔찌를 보셨나 봅니다.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팔찌.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 이거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 어릴 때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지우가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유나야.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들렸습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 팔찌는 제가 유나에게 준 겁니다. 10살 생일 선물로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매년 여름휴가 때마다 바닷가에서 함께 조개를 주워서 만든 거예요. 유나가 가장 아껴하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70세 노인이 9살 아이 앞에서 오열하고 계셨어요.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지우가 작은 손으로 회장님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의 울음이 더 커졌어요. 정말 우리 유나의 아들이구나. 회장님이 지우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외손자를 품에 안은 거예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였어요. 지우는 확실히 회장님의 외손자였습니다. 회장님은 그날부터 매일 카페에 오셨어요. 지우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아이에게 유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함께 바다를 바라보시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어요. 노태수 회장 주변 가짜 외손자 조작 의혹.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내용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마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기사 말미에는 익명의 퇴수해온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이용해 회장님께 접근했는지 의심스럽다. 10년 전부터 계획된 사기일 수도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회장님이 카페에 오셨을 때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유진 씨, 미안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선영 이사님 말씀이신가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어제 기사를 보니 짐작이 갔어요.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영 이사는 제가 지우를 인정하면 회사 상속 구조가 바뀔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오선영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제 외손자이고 유나의 아들이에요. 회장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연일 언론에서는 저를 의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카페 앞에는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우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린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우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유나의 팔찌가 그 증거였고 DNA 검사도 확실했거든요. 오선영 이사가 아무리 언론을 조작해도 사실까지는 바꿀 수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간 계속된 언론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퇴수해온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 저와 지우는 회장님과 함께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이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아저씨, 제가 뭘 말해야 해요? 차 안에서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만 말하면 돼. 있는 그대로요. 회장님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신 모습이 당당해 보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릅니다. 지우는 제 외손자가 맞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10년 전 저는 딸 유나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문중의 체면과 사업상의 이유 때문이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딸은 집을 나갔고 저는 오만했습니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말을 멈추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유나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외손자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숨을 죽이고 들고 있었어요. 내가 가족을 잃게 만든 건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제가 평생 지고 갈 것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70세 노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오선영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선영 이사님, 지금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유진이라는 사람의 계획된 사기일 수도. 그때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9살 아이가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기요. 지우의 맑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지우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무 작아서 발받침을 놓아야 했어요. 저는 지우예요. 9살이고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왜 이렇게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는 다투지 않거든요. 기자들이 펜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밀물과 썰물이 서로 기다려요. 밀물이 올 때는 썰물이 물러나고 썰물이 갈 때는 밀물이 들어와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바다처럼 살라고요.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엄마 이야기를 해주시고 같이 바다도 보러 가주시거든요. 지우가 회장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아저씨도 좋아요. 제가 배고플 때 토스트 만들어주시고 무서울 때 같이 있어주시거든요. 오선영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우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오선영 이사만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지우의 순수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9살 아이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욕심을 이겼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소년. 언론의 논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선영 이사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틀 후 오선영 이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퇴수해온 주가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장님의 솔직한 고백과 지우의 순수함에 감동했던 거죠. 회장님은 그날 저녁 카페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유진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우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지우에게 할아버지가 생겨서요. 지우가 우리 사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불안함을 찾을 수 없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지우의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황금빛이 펼쳐지고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폭풍 같았던 지난 일주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닷마을 카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자들도 사라지고 시끄러웠던 소음도 잦아들었죠. 오직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어요. 태수해운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으셨죠. 그 대신 매일 오후면 카페에 오셔서 지우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지우가 회장님 옆에 앉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요즘 지우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바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해요. 오늘은 유나 엄마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줄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딸 이야기를 할 때 아파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시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카페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지우가 앉은 테이블 위로도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어요. 엄마도 저처럼 수학을 좋아하셨어요? 아니야, 유나는 수학보다 바다를 더 좋아했지. 매일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줍고 파도와 이야기하곤 했어. 회장님이 지우의 손목에 있는 조개 팔찌를 바라보셨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따뜻한 추억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처럼 바다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유나의 아들이니까. 두 분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위해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거였나 봐요. 저녁 무렵 지우가 숙제를 하러 들어간 후 회장님과 단둘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유진 씨, 정말 고마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우를 이렇게까지 잘 돌봐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지우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회장님의 옆모습이 예전보다 평안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나 봅니다. 딸에게도 지우에게도. 이제는 달라지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이 아까워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과거를 잊는 게 용서가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게 진짜 용서인 것 같아요. 회장님도 저도 그리고 지우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게요.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뛰어나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바다에서 이야기하고 왔어. 지우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양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카페로 걸어가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내일은 뭐 할까요? 지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은 할아버지랑 낚시하러 가자. 정말요? 와. 지우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동안 회장님은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에도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장님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셨고, 저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우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라고 있죠.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페 문을 잠그고 뒤돌아보니 석양의 여운이 아직 하늘에 남아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고 있었고 우리 세 사람의 실루엣이 그 파도와 함께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바닷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